질병의료사고의 국경성. 안녕하세요. 기초를 써야되는 제명입니다. 질병 수술이나 처치 과정 등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모손사는 의료과실만 담보하고 피보험자의 경우 의료과실이 아니니까 상해보험의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쩌면 좋죠. 모르면 당하는 재단서 조항 이야기. 손해보험 약관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질병상해보험에서는 급격하고 우연한 내로의 사고로 신체 상해를 입은 상해를 상해사고로 하지만 만여체는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이랍니다. 그 상식은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보험 약관에 없는 내용이니까요. 계약 위반입니다. 생명보험 재해분리표, 그것도 재해분리표에 있지만 재해사항, 즉 진료기간의 고의 또는 가실 없는 사고는 부담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 재해의 단서조항, 재해분리표의 재해사항의 단서조항, 의료과실을 따지지 않듯 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연금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재해사항의 단서조항은 의료과실을 따지지 않고 담보하는데 왜 설명하지 않거나 모른 척하나요? 주모손사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나요? 어쩔 때는 의료과실을 따지고 또 어쩔 때는 의료과실을 따지지 않는 걸까요? 주모손사가 제대로 모르면서 그중 알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많은 제가 계속 우깁니다. 우길 것을 우겨야 되는데 스스로 불통을 자초하는 꼴통이 됩니다. 손해보험용 상해보험에서의 급격성, 배상책임보험에서는요. 미국의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사고와 관련하여 1940년 약관에서는 급격성을 요건으로 하는 액시던트 개념이었으나 66년에는 반복적인 위험을 포함한 어커런스 개념으로 73년에는 어커런스의 정의를 연속적인 위험, continuous exposure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경합니다. 우리나라의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표준약관 2010년 영어풀이에서 신체장애란 신체의 장애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사고를 하면 급격하게 발생한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애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이래의 사고를 하면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서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이래의 사고로 봅니다. 급격성 개념에 대해서 시간적 요소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상해의 원인과 결과의 전 과정에 있어 결과 발생을 예측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한 요소가 있는 경우도 급격성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나 금감원의 조정사례의 경향입니다. 생명보험용 상해보험에는 급격성이 없기에 통일 차원에서 삭제하거나 동일한 손해보험회사에서 상해보험과 앞에서 말한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므로 상해나 사고의 해석에 있어서 작성사 불이익 해석 원칙에 의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물건을 들다 허리를 삐끗한 추간판 탈주 중의 경우 시간적 급격성만 따지고 연속적 위험도 보지 않은 주모손사에게 육체노동자가 계속 반복된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산재보험 처리 가능성도 있지만 상해보험은 질병으로 볼 경우에는 상해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이 용어풀이처럼 계속 반복 누적적으로 노출된 상해라면 다퉈볼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또는 짧은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급격성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돼지 통뼈와 다르게 연결 구조가 불안정한 사람의 척추 구조와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 나이 든 사람의 척추체 근육이 악화되었을 가능성과 나이 들면서 추간판의 수분 감소가 되어 작은 외상에도 쉽게 도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시점, 의료사고와 관련한 주요 쟁점 중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이장병 환자가 치료제를 단연간 복용한 경우 부작용으로 사망합니다. 의사가 이장병 환자를 수술한 후 수술용 가위를 꺼내지 아니한 채 봉합한 결과 환자가 3년 뒤 사망한 경우 사고 일자를 어느 날짜로 보는가에 따라 보험자의 책임 여부 및 범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와 관련한 학설료는 위험설, 신체 장애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 노출된 시점, 즉 이장병 치료제를 처음 복용한 날을 사고 발생 시점으로 보고, 치매설은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어 그 결과 현실적으로 신체 작용이 발생하는 날, 즉 이장병 환자가 사망한 날을 사고일자로 봅니다. 가정설은 위험에 처음 노출된 시점부터 실제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때까지 전 기간이 하나의 사고라고 논리로서 이장병 환자가 처음 치료제를 복용하고 사망한 날까지를 하나의 사고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사례의 경우 1차 사고 때문에 실명되었다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 사고, 피보험자의 경우 종양색종술 2월 15일 후 혈전 발생, 15일 안과협진, 안과의사 처방, 처치 후 17일 우측 눈의 시력이 회복이 됩니다. 자명은 제1차 사고 때문에 실명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녀체와 자변은 마치 제1차 사고가 주요 쟁점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1차 사고와 제2차 사고의 차이점. 2차 사고, 그 다음날 18일 다시 환자가 우측 눈의 증상 악화를 호소하였으나 2월 21일 오전 08시 50분까지는 안과 협진도 하지 않고 안과 의사 처방도 없었으며 안과 치료도 하지 않아 실명된 경우입니다. 망막동맥 폐쇄는 안과의 초응급 상황이고 급격하게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초응급 상황에서 의료인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주모선사의 주장, 제 분류표 제2 제사항 그 제사항의 단서 조항을 이야기하니까 이번에는 의료 처치 중 사고는 급격성이 결여되었다고 합니다. 자명이 또 설명합니다. 질병 자체는 오랜 시간 쌓인 것이니까 급격한 것이 아니지만 질병 처치 중 또는 그 후 급작스러운 합병증 발생 급격성을 갖춘 것이고 제2차 사고 또는 초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니까 급격성을 갖춘 경우입니다. 사고 시점 또한 며칠 사이에 발생한 것이고 오랜 시간에 두고 발생한 의료 사고가 아니니까 발생 시점에 관한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우연성, 예견성이 결여되었다고 합니다. 자명이 그것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이상은 질병의료사고의 급격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목은 아니지만 주모선사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일반인들을 괴롭히기 쉬운 보험약관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궁금한 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가치의 가치를 꿈꾸는 깡철 선사였습니다.